안녕하십니까. 9월 10일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선물 옵션 만기일이었는데요. 큰 사고 없이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먼저 지난밤에 미증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다우 나스닥 반등했고요. 독일 증시 한 2% 정도 아주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기술주 투매가 진정되면서 반등했다, 이렇게 설명이 나옵니다. 그동안 미국 증시가, 특히나 나스닥이 테슬라가 이 테슬라 이전에 소프트뱅크에서 테슬라하고 뭐 이런 애플 쪽에 옵션하고 종목으로 해서 뭐 몇 조 단위로 투자를 했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그 부분이 나오고, 그 다음 테슬라 같은 경우는 S&P 500 편입 기대감 나오다가 실패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겹치면서 테슬라 대주주가 또 매도하는 악재, 대주주 매도까지 겹치면서 어저께는 20%, 테슬라가 한 21% 정도 빠지면서 나스닥이 거의 한 4.8%, 거의 한 5% 정도 가까이 빠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급락을 했었고요. 오늘은 이제 지난 밤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반등이 나오면서 테슬라가 한 10% 정도 반등한 것 같습니다. 21% 빠졌다가 한 10% 정도 반등하면서 나스닥 지수가 2.7% 정도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으로 봤을 때 V자 반등, 그러니까 이 상승 추세, 올라가는 상승 추세에서 하락했다가 바로 그냥 추세 회복해서 그냥 상승하는 이런 흐름인지, 아니면 지난번처럼 그러니까 이 하락했다가 들어올리다가 다시 재차 내려갈지,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이 나스닥으로 하니까 지금 제가 설명이 잘 안 되는데요. 다우로 설명해 볼게요. 조정을 받고 바로 상승 추세로 전환해서 그냥 계속 상승을 할지, 여기서 쭉 올라갈지, 아니면 조정이 좀 컸을 때는 이제 이런 현상이 나온다는 거죠. 반등 나오다가 다시 한 번 더 밀렸다가 돌아가는, 그러니까 상바닥을 형성하고 돌리는 이런 모양이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쭉 밀어 올려서 원래대로 상승 추세로 돌아가는 이런 흐름보다는 어느 정도 올라가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바닥을 다지고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약세론자입니다. 그러니까 좀 아래쪽으로 하락하는 쪽에 좀 쏠려 있는 입장으로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제 이야기를 듣고 너무 또 비관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좀 아래쪽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반등이 쭉 올라가는 쪽보다는 다시 한 번 더 꺾여서 내려갔다가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한 번 더 꺾여서 내려가는 이쪽으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게 코로나 부분이 완전히 이제 해소가 되지 않고 가을에 2차 팬데믹을 염려를 많이 했었는데, 날씨가 이제 선선해지면 감기하고 코로나 이 부분이 뒤섞였을 경우에 이 부분들을 원활하게 잘 관리할 수 있을까? 미국 같은 경우에 확진자가 뭐 7만 5천 명씩 나오다가 3만 명 나오니까 확진자가 확 줄었다 해서 호재로 보긴 하는데, 사망자가 지금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감기 환자까지 겹쳤을 경우에 과연 이 병원에서 제대로 수용해서 이 커버를 해낼 수 있을까? 저는 약간 좀 힘들다는 그런 걱정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해서 위로 들어올리는 것보다는 조금 아래쪽으로 다시 내려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국내 증시인데요. 오늘 거래소 지수가 미증시 상승에 힘입어 갖고 아침에 갭으로 떴다가 아침에 미국 선물 지수가 한 마이너스 0.3 정도가 나오면서 이제 밀렸습니다. 밀리고 있다가 일본 증시도 반등을 하고 한 플러스 0.9 정도까지 상승을 하고, 미국 선물 지수도 우리 장이 끝날 때쯤에 플러스 한 0.3 정도로 상승을 했습니다. 이게 일부러 그렇게 만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그래서 거기에 힘입어서 거래소로 보면 이렇게 모양이 나오는데, 선물로 보시게 되면 꾸준하게 끌어올려서 마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감을 하게 됨으로 해서 그동안
외국인들이 선물을 3조 5천억 정도 지금 매수를 해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위쪽으로 끝나면 외국인이 수익을 본다 이런 의미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6월 달에 여기가 만기기 때문에요. 여기서부터 선물을 매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인이. 그래서 계속 매수를 해놨기 때문에 이거 평균 단가에서만 이 정도 이렇게 보더라도 여기서 이만큼의 차이, 여기에 3조 5천억을 곱한 수익이 외국인이 수익을 거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가장 그 선물에서 해피한 그런 마무리가 됐다. 그러니까 지난밤에 미증시가 반등한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미국 선물지수가 마지막에 약간 상승하는 이 부분으로 해서 큰 무리 없이 안 빠지고 방어를 해서 위쪽에서 마감을 할 수 있었다. 6월 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꼬리를 달고 들어올려서 크게 안 빠지고 여기서부터 계속 매수했기 때문에 3월달에 여기서부터 매수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여기서 끝내면서 외국인이 수익을 챙겼다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외국인이 수익을 챙기면서 끝이 난 것 같습니다. 이거 보시면 외국인이 방어했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이때 그 미국 증시가 쭉 빠졌었죠. 나스닥이 급락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는 거의 안 빠지고 이평선에 딱 걸쳐서 방어를 했었고요. 그 다음 미국 증시가 상승해 버리니까 그걸 빌미로 해서 들어 올려서 끝내버리는 이런 이제 방어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외국인 입장에서 상당히 무난하게 특히나 오늘은 그 콜까지 매수해가지고 위쪽으로 수익을 추구를 한 것 같고요. 풋은 이제 만약에 급락할 때를 대비해서 한 240억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건 뭐 그냥 얼마 되지도 않으니까 버려버린다 이런 개념으로 선물하고 콜 쪽에서 수익을 올리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오늘 그 매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지 않았느냐 하면 잔고는 852만원 해서 어제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관망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지켜보는 날로 정했고요. 왜 그렇게 했냐면 오늘이 걱정돼서 그런 게 아니고 오늘은 어차피 외국인이 상방을 잡고 있기 때문에 안 빠지도록 방어를 할 거기 때문에 내려가면 계속 땡겨 올리겠죠. 그래서 그런 연유로 해서 안 빠질 거로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내일이 금요일이라는 점하고 월요일이 걱정돼서 이제 포지션을 잡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6월달 만기 때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악재를 딛고 그냥 방어를 했는데 그 다음 금요일날 갭으로 툭 떨어져서 시작을 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날 주말에 악재 발생하니까 월요일날 쭉 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밀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외국인이 선물 매수를 하면서 다시 위로 계속 밀어 올리는 이런 모습이 났죠. 물론 동학개미들의 그 끊임없는 매수가 원동력이 되긴 했습니다. 그래서 쭉 이제 매수하면서 동학개미들은 현물로서 이제 끌어올리면서 수익을 보고 있고 외국인들은 그 현물은 다 팔고 이익 실현이죠. 이익 실현하면서 선물로 그 포지션 구축을 해서 이익 실현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염려하는 거는 내일하고 월요일날 이게 만약에 악재가 발생해서 밀린다면 호재가 발생해서 올라가면 다행이겠지만 악재가 발생해서 밀린다면 이걸 과연 외국인들이 방어를 해주겠느냐 하는 부분에서 방어할 필요가 별로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물하고 옵션이 다 청산됐기 때문에 이제 새로 시작해야 되죠. 그래서 많이 빠질수록 밑으로 많이 내려올수록 여기서부터 선물 매수를 다시 해나가면 여기도 마찬가지죠. 많이 빠졌을 때부터 여기서 매수해서 올라가면 그 부담이 별로 없이 꾸준하게 이제 그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내일하고 월요일날 혹시나 악재가 발생해서 급락할까봐 그래서 오늘은 매매하지 않고 그냥 관망하면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적어도 내일하고 주말까지는 상황을 한번 지켜보고 대응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게 개인적인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 대한 설명은 이것으로 다 마치고요. 그 다음 제가 지금 너무 고민이 있어가지고 좀 제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처음부터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뒤에 들어오신 분들은 제 상황에 대해서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 상황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도 조금 들어요. 최근 들어서 이제 제가 매매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건 잘못됐다. 방법을 바꾸라.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조언하시는 분이 자꾸 늘고 있어서 이걸 이야기를 안 하게 되면
제가 방어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지금 하루하루 이 정신적인 압박까지 느껴질 정도로 부담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신경이 쓰입니다. 그게.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들을 조금 이제 자제를 해달라는 뜻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2년 전쯤에 제가 부업으로 1,000만 원으로 투자를 하기 시작했어요. 마트를 하면서 시간도 조금 남고 하니까 집사람한테 1,000만 원 빌려가지고 주식 투자를 부업으로 한번 해보자 해서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튜브를 하게 됐는데요. 제가 잘해서 어떤 영상을 남긴다 이런 개념보다는 한 십몇 년 전에 선물 옵션 했던 물론 이제 떨어 먹었지만 그때의 어떤 그 경험이 전부였고, 종목을 사고 팔고 이런 거는 이제 한동안 너무 오랫동안 안 했기 때문에 좌충우돌하면서 배워가는 그 과정을 영상으로 남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또 다른 분들한테 이렇게 해서 좌충우돌하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 그러니까 저 따라해서 돈 벌라는 차원으로 한 게 아니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차원으로 제 실패하는 걸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계속 드렸습니다. 그래서 장고를 비롯한 모든 것들을 다 오픈하면서 영상을 지금까지 쭉 만들어 왔었고요. 원래 4월달이 돼가지고 코로나도 심하고 장사가 이제 자영업의 미래가 너무 불투명하고 좀 걱정이 됐습니다. 이대로 하다가는 장사하다가 말아먹을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생겨서 가게를 다른 사람한테 넘기고 폐업을 했습니다. 그래 폐업을 하고 다시 장사를 시작하려니까 코로나가 한 1년 정도 간다 그래서 그것도 좀 어렵고, 취직하기에는 또 제 나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힘든 상황이고, 그래서 한 1년 정도 시간을 가지고 그동안 부업으로 했던 주식을 전업으로 한번 집중해서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집사람하고 이제 의논해가지고 그 당시 때 아마 제가 가지고 있던 금액이 지금 이 866만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금액입니다. 866만원에 370만원을 합쳐야 돼요. 1236만원이 그 당시 때 있었던 돈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불안할 때 200만원 인출한 것처럼 370만원을 인출을 했어요. 인출하고 계좌에는 866만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 전업으로 한 1년 동안, 어차피 1년 동안 장사도 못하니까 1년 동안 전업으로 열심히 해가지고 주식 투자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해보고 싶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집사람한테 의논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1236만원이죠. 처음에 1000만원으로 시작했는데 236만원 벌어갖고 1236만원이었죠. 그래서 해보고 싶다 했는데 집사람이 이제 제안을 뭐라고 했냐면 370만원 이거 넣지 말고 이건 생활비로 쓰고 남아있는 계좌에 있는 이 돈만 가지고 해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타협을 받죠. 그러면 370만원을 제가 빌린 돈을 갚는 걸로 퉁치자, 이제 이렇게 제가 제안을 해가지고 승낙을 받았습니다. 이제 집사람 생각에는 370만원까지 다 주면 이게 다 잃어먹을 것 같으니까 그나마 370만원이라도 건지자, 아주 현실적인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1000만원 빌렸는 거에서 370만원 갚으면서 이걸로 퉁쳐가지고 이제 빚은 다 갚았다 청산을 한 겁니다. 그렇게 청산하고 투자금이 된 게 866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투자금이 된 거예요. 이건 이제 집사람한테 빚을 갚고 순수하게 제 돈이다라는 관점으로 866만원으로 5월달부터 이제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5월달에 수익 올리고 조금 자만하다가 6월달, 7월달 손실 보고 다시 정신 차려서 8월달 수익 보고 9월달에 지금 한 마이너스 29만원 정도 나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한테 주어진 시간은 내년 4월까지입니다. 내년 4월까지 방법을 못 찾으면 여기서 끝을 내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저한테 주식 투자는 이제 마지막이 됩니다. 그래서 저한테 4월달까지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고요. 그리고 전업 투자라고 표현하니까 1000만원으로 매달 생활비를 벌어야 된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닙니다. 1년 동안 먹고 살 어떤 그런 자금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1000만원을 가지고 주식 투자의 어떤 방법을 찾는 그게 제 목표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한 달에 꾸준하게 얼마씩 내가 돈을 얼마 벌었어 뭐 해갖고 내가 얼마 벌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매달 꾸준하게 한 20% 정도만 수익 낼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찾자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5월달 같은 경우에 잘 되기 때문에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싶었는데 6월달 7월달에 손실 보면서 아 이거 아직까지 방법이 아니구나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주로 보면 이제 지수가 오르고 내리는 거는 조금 그 예전에 선물 옵션을 전문으로 했었기 때문에 그 감은 조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른다고 생각할 때 제가 매수하는 종목들이 못 따라 올라가니까 여기서 조금 혼란이 오는 것 같고 내려갈 것 같아서 내려갈 때 오르지 싶은 종목을 사놓으면 지수는 내려갔는데 제가 사놓은 종목까지 같이 내려가 버리는 이런 이제 그좀이 밸런스가 잘 못 맞추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저도 많이 안타까워요. 그 부분이 종목을 잘 선정하지 못한다는 건 안타까운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시도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인데 그 이제 댓글에서 그렇게 하는 건 잘못됐다. 왜 그걸 그렇게 했느냐. 방법을 바꿔라.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시니까 제 나름대로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해보고 싶은 상황이 자꾸 그 제동이 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저한테 조언하시는 거는 제가 매매하는데 상당히 좀 부담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는 거를 그런 상황이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매하면서 계속 제가 그 부분이 머릿속에 남게 돼 버려요. 그러면 이 매매하려고 그러다 이렇게 해보려고 그러다가 하고 자꾸 멈칫멈칫해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요. 그냥 좌충우돌 하도록 그대로 놔두시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다 안 이랬잖아요. 866만원 가지고 1052만원 있으면 까먹은 것도 아니니까 이거 설령 까먹더라도 거기에서 얻는 경험 어떤 이런 것들이 저한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좌충우돌하는 그 모습 그대로를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제 방법에 대해서 어떤 표현은 조금 자제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영상 만들면서 가장 조심하고 있는 게 제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어떤 구독자분이 손실 보는 부분들에 대해서 가장 염려를 합니다. 그래서 쉽게 표현을 잘 안 하죠. 그렇더라도 물론 영향을 받으시긴 하겠지만 지금 같은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불안해 보이고 내려갈 것 같이 보이지만 내려갑니다라고 할 수 없는 게 내려갈 것 같다 해가지고 제 이야기 듣고 다 정리해버렸는데 급등해버리면 기회비용을 상실하게 되겠죠. 혹은 뭐 제가 올라갑니다 이야기 해놨는데 믿고 막 매수해놨다가 급락해버리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최대한 조심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댓글 주실 때 제가 매매할 때 영향받을 그런 어떤 물론 그건 압니다. 저보다 수익을 훨씬 많이 올리시고 잘하시는 분이라는 거 잘 압니다. 수익을 2천만 원으로 해가지고 1억 6천 정도 한 8배, 10배 정도 버시는 실력이면 제가 하고 있는 게 답답해 보이리라는 거 잘 압니다. 근데 그렇더라도 초보자가 그냥 좌충우돌 하고 있다 이런 정도로 그냥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일단 저는 내일까지는 시장을 좀 관망하는 그런 상황으로 지켜보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해서 오늘 영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